네, 안녕하세요. 정다사람 강사입니다. 네, 오늘은 면접 특강, 바로 서비스 직군의 면접에 대해서 공부해 볼 텐데요.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서비스 직군이죠. 승무원과 호텔리어, 비서, 이 세 가지 직군으로 범위를 좁혀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서비스직 지원자에게 요구되는 이미지를 조금 살펴볼게요. 먼저 깔끔하고 단정한 이미지인데요. 아무래도 눈으로 나오는 결과물에 대한 작업이 아니라 사람을 대하고 또 서비스를 제공하던 일이다 보니까 상대로 하여금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깔끔하고 단정한 이미지가 요구됩니다. 네, 두 번째, 바로 개성보다는 조화가 중요하다. 네, 요즘 많은 기업들이 이 지원자의 개성을 중시하면서 자신의 특성을 가장 잘 나타내는 복장을 착용하게 하거나 캐주얼한 차림으로 면접을 진행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이 서비스직은 나보다는 고객이나 또 상사처럼 내가 대하는 상대가 먼저이기 때문에 너무 개성 넘치고 튀는 지원자보다는 뒷받침을 잘해주고 팀에 잘 조화가 될 수 있는 사람을 원한다고 하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바로 친밀하고 따뜻한 이미지입니다. 네, 이 업무의 특성상 상대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직업이기 때문에 마음에서 우러나는 따뜻하고 또 친밀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 같은 지원자를 당연히 기업에서는 선호하겠죠. 네, 마지막으로 편안한 호감형 이미지입니다. 간혹 서비스직에 종사하려면 예쁘고 또 잘생겨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네, 아무래도 이 서비스직에 호감형의 이미지가 많다 보니 나오는 의견인 것 같은데요. 하지만 서비스직에서는 너무 화려하게 예쁘거나 또 조각같이 잘생긴 외모보다는 고객이 편안한 느낌을 받을 수 있는 호감형 이미지를 선호한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서비스직의 면접에 임할 때에는 너무 튀기보다는 또 부드럽고 편안한 이미지를 연출하는 것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가 면접에 임하기 전에 꼭 조사해야 하는 것, 바로 지원하는 직종에서 요구하는 역량이 무엇인지 파악해야겠죠? 나보다는 고객을 위해 존재하는 서비스직에서 요구하는 이런 역량들에는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첫 번째, 바로 대인관계 능력입니다. 이 사람을 대하는 이름으로 아무래도 좋은 대인관계 능력은 필수 요건이겠죠? 네, 두 번째 항목, 바로 인내력입니다. 이 서비스직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고객의 거센 항의를 받는 등 곤란한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를 꿋꿋하게 참고 견딜 수 있는 인내력, 참 중요한 요소죠. 네, 세 번째, 협상 능력입니다. 네, 고객이 무리한 요구를 할 때, 현재 또 해결될 수 없는 사항을 요청할 때, 이 고객과의 합의점을 찾아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겠죠. 네, 또한 예측이 불가능한 일이 언제든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빠르게 대처하는 순발력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네, 다음은 순발력과 비슷한 맥락인데요. 이 어떤 어려운 문제가 발생해도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 해결 능력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다양한 계층의 사람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연령, 성별에 상관없이 귀 기울이고 또 실행할 수 있는 소통 능력이 있습니다. 자, 그럼 각 직종별 요구 역량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승무원이죠. 네, 비교적 짧은 시간 동안 고객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종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순발력과 또 문제 해결 능력이 우선시 되겠죠. 또한 외국인 고객을 위해 기본적인 외국어 능력도 요구가 됩니다. 네, 두 번째, 바로 호텔리어입니다. 네, 승무원에 비해 일정 기간 동안 같은 고객을 대할 수 있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친화력, 마찬가지로 이 세계 각국에서 오는 외국 고객들을 위해 글로벌 마인드와 외국어 능력은 필수겠죠. 네, 호텔 내에는 또한 이 업무별로 다양한 조직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속하고 좋은 서비스를 위해 이런 다양한 조직을 관리할 수 있는 조직 관리 능력도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비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비서는 사무직과 서비스직의 두 가지 특성을 모두 갖고 있는 직종인데요. 우선 업무적으로 문서 작성 능력과 또 기본적인 외국어 능력이 필수겠죠. 또한 상사의 원활한 업무 조율 등을 위해 스케줄 관리 등의 계획력도 필요합니다.
그 밖에도 상사와 또 방문하는 손님들에게 여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체크하는 세심함이 요구됩니다. 자, 이렇게 필요 역량들을 조사해 봤는데요. 이 면접에서도 기업이 요구하는 역량에 맞춰 답변을 작성해야 하는 점 기억하면서 그럼 본격적으로 면접 요령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면접의 관문이죠. 자기소개 팁,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두괄식으로 구성하기. 네, 바로 이 자기소개뿐만 아니라 자기소개서에서도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이 면접관들은 수많은 지원자들을 만나기 때문에 나의 이야기를 끝까지 귀 기울여 듣고 싶어 하기보다는 이 원하는 이야기를 빨리 듣고 싶어 합니다. 따라서 말하고자 하는 바를 처음에 먼저 이야기를 해서 면접관의 흥미를 이끌어내야겠죠. 네, 또한 이렇게 면접관의 흥미를 이끌기 위해서 처음 시작은 평이한 문장보다는 임팩트가 있는 표현을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 짧고 굵게 시간 지키기. 네, 간혹 이 자기소개서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자기소개에서 구구절절 이야기하는 지원자가 있는데요. 자기소개는 처음에 나를 어필하는 영화의 예고편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또한 이 자기 PR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따라서 핵심만 간단하게 자세한 이야기는 면접관이 질문할 수 있도록 소재만 나열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면접관이 지루함을 느끼지 않도록 시간이 정해져 있다면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1분 자기소개인 경우에는 40초에서 50초 사이로 준비를 하는 게 좋습니다. 네, 세 번째, 강한 입사의지 표현하기. 네, 자기소개에서 나의 이야기도 담고 또 눈에 딱 띄는 독특한 자기소개를 준비해도 이 기업과 연관되지 않는다면 바로 이 적극성을 보일 수가 없겠죠. 꼭 강한 입사의지를 담아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듯 나를 소개하는 이야기를 핵심만 간단히 또한 회사와 연관지어서 입사의지를 표현하는 것이 바로 자기소개인데요. 이 세 가지 팁 꼭 기억해 주시고요. 뒷부분에서 다시 한번 자세한 사례와 함께 살펴보기로 하면서 우선 다음은 단골 질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서비스직에서 꼭 등장하는 이 공통 질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왜 이 일을 하고 싶습니까? 네, 내가 이 직업에 종사하고 싶은 이유를 묻고 있죠. 단순히 직업의 인지도가 좋아서 또 멋있어 보여서 독특한 경험을 할 수 있어서 라는 이유보다는 나의 어떤 점이 서비스직의 어떤 점과 맞는지를 이야기해 주셔야 합니다. 네, 예를 들면 이 항공승무원의 경우에는 여행을 좋아해서 원래부터 여행을 좋아했기 때문에 꼭 승무원이 되고 싶었습니다 라는 답변은 반드시 피해 주셔야 됩니다. 대신 내가 제공하는 서비스로 이 타인이 만족해하는 모습을 볼 때 가장 보람을 느끼고 우리나라 사람뿐만 아니라 외국 사람들에게도 이런 서비스로 한국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고 싶었다라는 답변들을 할 수가 있겠죠. 네, 두 번째 질문이죠. 우리 회사를 지원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같은 업종의 다른 회사가 아닌 왜 이 기업에 지원했냐를 생각해 줘야 됩니다. 네, 평소에 내가 지원하는 회사만의 특징이나 장점, 주력 상품, 경쟁사와의 차별점을 조사해서 다른 회사가 아닌 이곳에 지원하는 이유를 답해 주셔야겠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질문, 바로 우리가 당신을 뽑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입니다. 네, 다른 사람이 아닌 나를 뽑아야 하는 이유를 묻는 질문이죠. 다른 지원자에 비해 내가 뛰어난 점, 혹은 회사에서 요구하는 역량 중에 내게 해당하는 점을 사례와 함께 들어준다면 좋겠죠. 내가 가진 경쟁력을 바탕으로 이 근거 사례와 함께 답변을 제시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네 번째 바로 성격의 장단점입니다. 네, 기업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업무와 연관된 장점을 근거와 함께 답변하고 또 단점의 경우에는 치명적이지 않은 단점으로 극복 노력과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단점에서는 장점은 근거 사례, 단점은 극복 사례. 네, 두 가지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바로 이 체력 관리 부분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 서비스직은 상황에 따라 업무 시간에 변화가 많거나 또 직접 발로 뛰면서 움직여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체력 관리 질문이 자주 등장합니다. 평소 운동이나 이런 오랜 기간 동안 꾸준한 관리를 통해 강한 체력을 갖고 있다.
네, 이 점을 어필해 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네, 6번째 바로 스트레스 관리 방법입니다. 네, 고객의 불만이나 항의를 받는 일이 많으므로 스트레스를 어떻게, 이런 스트레스 받는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자주 등장합니다. 네, 스트레스 관리 방법을 통해 고객과의 마찰이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이 지원자가 어떤 태도를 보일지를 짐작할 수가 있는데요. 네, 스트레스를 잘 받지 않습니다. 저는 원래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성격입니다. 라는 이런 비현실적인 답변보다는 잠을 청한다. 아니면 신선한 공기를 쏘이러 나간다. 운동을 한다 등의 차분한 방법들을 이야기해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어려움을 느꼈던 일입니다. 네, 앞에 스트레스 관리랑 비슷한 맥락인데요. 어려웠던 일은 무엇이었으며 또 이를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묻는 질문입니다. 네, 어떤 방법을 통해서 극복했고 또 그 후에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등을 중심으로 답변을 해주면 좋겠죠.